당시 용팔이는 풍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거나 나이트클럽 가수나 댄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가장 바쁘다는 토요일에 일이 생기고 말았다. 당시 나이트 영업부장 서정욱은 싸움꾼으로 웬만한 주먹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 하지만 그날 서정욱과 웨이터들이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앞에는 군인 서너 명이 떡 버티고 서서 노려보고 있었다. 주먹을 날린 군인은 몸이 탄탄해 보이고 두 손을 허리에 대고 폼을 잡고 있었다. 이미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강철 같은 느낌이 풍겨나왔다. 밤 11시에 쇼가 가장 재미있을 시간에 맞추어 깡패 같은 군인이 기어코 들어오겠다고. 그것도 군복 차림으로 온 것이었다. 규정상 군복은 입장이 불가했다. 군복을 입으면 절대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군복을 입고 온 것이었다. 용팔이는 크게 화를 내며 그 군인들한테 욕을 퍼부었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꼬락서니로 들어와? 네가 그렇게 주먹이 세냐? 나하고 한번 해볼까? 라고 용팔이가 외치니 군인들이 땅딸보가 정면 승부를 걸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껄껄 웃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이 소란을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손님들 입에서 말이 나왔다. 허버트 강이다. 허버트 강이야. 땅딸보가 권투 선수에게 대들었다가 어쩌려고 그래 하는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버트 강이라면 패더급 동양 챔피언으로 KO율 70%를 상회하는 그야말로 무시의 주먹을 자랑하는 아주 잘 나가는 유망주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의 시합을 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수경사 소속 군인으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건만 주어지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실력자였다. 허버트 강이 외쳤다. 꼬마야, 너 그러다가 다친다. 나와라. 용팔이는 그 말을 듣고도 군복으로는 못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순간 허버트 강이 잽 공격이 들어왔다. 겁만 주기 위한 공격이었지만 상당한 주먹이었다. 현기증이 나며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의 주먹에 정통으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용팔이는 겁을 먹기보다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허버트 강은 어이없는지 동료들을 보면서 미소를 보냈다가 왼손 스트레이트를 내뻗었다. 제법 체중이 실린 펀치였다.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의 펀치에 맞았다면 뻗고 말 것이다. 용팔이는 살짝 몸을 낮추어 주먹을 피했고 허버트 강은 조그만 녀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오른손 훅으로 복부를 공격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주먹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팔이는 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막아내면서 허버트 강이 턱을 오른손 바닥으로 슬쩍 밀어버렸다. 허버트 강이 넘어질 듯 뒷걸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허버트 강이 약이 올라서 얼굴이 벌개지며 마치 시합을 하듯 스텝을 밟으면서 내리 원투 스트레이트를 뽑아댔다. 그의 주먹이 도끼 어린 뱀 대가리처럼 용팔이의 안면을 노리고 쏟아졌다. 주먹 바람 소리가 슉슉 불었다. 한 대 맞으면 그대로 황천으로 직행할 것 같았다. 용팔이는 무아의 경지에서 민첩하게 주먹을 피하다가 허버트 강이 오른손이 귀를 스치는 순간 달려들며 수도로 목을 쳐버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허버트 강은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구경꾼들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허버트 강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고 용팔이는 그가 일어설 때까지 공격을 멈추고 기다렸다. 허버트 강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씩씩거리며 앞으로 다가와 폭발적인 연타를 퍼부었다. 그는 술에 취했고 흥분한 상태였지만 잘 훈련된 그의 주먹은 예리한 각도를 그리며 용팔이를 공격했다. 이리저리 피하며 벽까지 몰린 순간 용팔이는 벽을 차고 오르며 탄력을 이용하여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동물처럼 빠른 용팔이의 두 발 모둠차기 공격을 받은 허버트 강은 막는다고 막았지만 강렬한 충격을 받고 다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늘어 있었다. 허버트 강은 그 정도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허버트 강은 아시아에서도 최고로 단단한 자신의 카운터 펀치를 단 한 방만 맞추면 상대가 무릎을 꿇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어금니를 앙문 모습에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허버트 강과 용팔이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무섭게 달려들었다. 두 번이나 쓰러진 뒤였지만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그는 피스톤 같은 잽과 해머 같은 훅을 마구 휘둘러댔다. 용팔이는 이런 식으로는 싸움이 오래갈 것 같아 결판을 내기로 했다. 허버트 강이 왼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젖히며 그대로 맞았다. 피하면서 맞았는데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지만
이미 각오하던 참이었다. 이번에는 허버트 강이 오른손 어퍼컷이 다가오고 있었다. 용팔이는 왼손으로 그 오른손을 막아내며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재빨리 허버트 강의 허리띠를 붙들었다. 허버트 강은 용팔이가 주먹을 피하기 위해 클린치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기회였다. 용팔이의 왼손도 그의 허리띠를 잡은 순간 허버트 강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공격이었다. 용팔이 뒤로 몸을 눕히면서 뒤집기를 해버린 것이다. 공중으로 2m 정도 붕 날아오른 허버트 강의 몸이 떨어지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용팔이는 화가 나 네가 주먹이 세면 얼마나 세냐. 주먹을 믿고 우리 업소에 들어오려고 그랬냐. 꺼져라 하고 쓰러져 있는 허버트 강을 공격하려고 하자 군인들이 말리더니 허버트 강을 부축해서 가버렸다. 매점 아주머니가 용팔이에게 수고했다고 파카스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용팔이는 헌병들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 헌병 2명이 다가와 용팔이의 손에 수갑을 걸고 양옆에서 팔을 붙들었다. 치프차에 타기 전에 워커발이 용팔이의 조인트를 내리찍었다. 정강이 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세상에 이렇게 아플 수가. 치프는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리자 계속해서 워커발이 정강이, 허벅지, 배 그리고 등을 찍어댔다. 서둘러 걷지 않으면 매 맞아 죽는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몽둥이로 어깨를 맞고 조인트도 계속 맞았다. 쉴 틈 없이 계속 맞았다. 맞아 죽기 전에 싸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구타를 당하는 동안 대위가 물어보자 용팔이는 허버트 강의 영업을 방해하고 때려서 정당방위로 저지한 것뿐이라고 하였지만 구타는 계속됐다. 상당한 고통이 따라왔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위가 고향을 물어보자 용팔이는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대위는 더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내 고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다. 졸도할 때까지 맞았다. 그때의 고통은 뼈속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전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때렸지만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살면서 이렇게 아픈 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고통이 빨리 없어지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대위는 허버트 강이 혼자가 아닌 여럿에게 맞고 쓰러진 줄 알고 있었다. 용팔이가 작은 키의 꼬맹이처럼 보여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폭행은 계속됐다. 나중에 수사관이 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못 믿는 눈치였지만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몰매를 때린 것이 아니고 허버트 강이 군복을 입고 입장할 수 없는 우리 업소에 들어오겠다고 고집부리면서 풍전 나이트 영업부장과 웨이터를 폭행했고 나까지 때려 제가 나서서 1대1로 싸운 것뿐입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웨이터들과 허버트 강과 같이 있었던 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외쳤다. 차라리 싸우게 해달라고 눈앞에서 증명을 하겠다며 크게 외치니 점점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했다. 나중에 수사관은 용팔이가 키는 작지만 역도 선수로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실도 알게 되었고 통뼈의 튼튼한 몸을 보자 믿게 되었다. 그리고 겨우 수사관은 용팔이를 풀어준다. 퇴계로에 내려줘서 터벅터벅 나이트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 당시 용팔이의 바지는 조각조각으로 찢어졌고 셔츠의 단추도 모두 뜯어진 상태였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한 명도 퇴근하지 않고 용팔이를 기다려 주었다. 이렇게 용팔이와 허버트 강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